네, 안녕하세요. 천이서입니다. 펩트론 지금 이제 조정이 좀 나올 자리에서 나오고 지금 반등이 나와야 될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펩트론이 지금 이제 재료들이 많이 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 현재의 주가가 과연 적정한 위치인지 앞으로 더 오를 만한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약간 이제 기술적 분석을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이 펩트론이 가지고 있는 재료 이게 얼마큼 시장에 파급력을 미칠 거고 앞으로 주가에 또 어떠한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세 번째는 펩트론이 오늘 어떤 날이죠? 8월 3일 이 경고 딱지 해제 여부가 결정이 되는 날이에요. 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오늘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 영상 이 종목을 만약에 이제 보유하고 있다면은 영상을 스킵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아,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고점에서부터 막 임원들 매도 혹은 시비 물량 대거 출회 이런 것들로 주가 급락되는 사태가 좀 발생이 됐어요. 펩트론 이러한 가능성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이게 상승 시작 자리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딱 봤을 때, 이거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급등한 거 아닌가요? 지금 신고가 랠리 아닌가요? 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힌트를 몇 가지 드리면 이날 7월 25일 날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27% 누가 봐더라도 단기 고점에서 어떻게 장대 음봉 급락이 나왔어. 이거는 추세 이탈, 추세 전환 이렇게 보는 게 맞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펩트론을 이렇게 주봉으로 보면은 지금 어떻죠? 이제 이러한 자리 보이시죠? 지금 딱 주봉상 쌍봉 자리입니다. 주봉상 쌍봉 자리. 이날이 언제예요? 2020년도 6월 22일 고가가 29,300원이었어요. 그쵸? 그 이후로 한 번도 이 주가 근처까지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거의 2년에서 3년 동안 다 이 정도에서 물려 있었다. 이러한 물려있던 부분들이 어때요? 무려 2년에서 3년 만에 주가 이 근처까지 올라온 겁니다. 손절을 안 하고는 못 배겨요. 다 평단가 근처까지 갔을 거기 때문에 혹은 평단가 대비 손실률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러한 물량들을 다 털어내고 다 소화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러한 급락은 차라리 나오는 게 다행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이러한 매물대를 잘 소화하고 물량을 다 흡수할수록 어때요? 이 부분을 돌파했을 때 더 많이 급등할 수 있는 이러한 급등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는 겁니다. 그러한 자리가 어떠한 자리다? 지금 이렇게 매물대 흔들리고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펩트론 자체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모든 주가는 일봉, 주봉, 월봉을 다 봐야 된다. 이제 월봉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주가가 어떻죠?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이 나왔어요. 하락이 크게 하나, 둘, 세 번이 나왔습니다. 자, 이때의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보세요. 자, 지금 이렇게 바닥권에서부터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제 막 상승이 전환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하락이 크게 이루어지더라도 어떻게 상승이 두 번 짧게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의 상승 역시 이거에 반대되는 흐름,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이 나올 겁니다. 하락이 짧게 두 번이 나오고 상승이 크게 세 번이 나올 건데 지금 어떻다? 그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이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이전보다 압도적으로 높은데 여기서 이렇게 크게 상승을 시키고 바로 이런 식으로 쭉 빼는 건 어떻다? 말이 안 된다. 수급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그럴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큰 하락이 한 번 왔으면 어떻다? 이제는 큰 상승이 와야 된다. 하지만 우리가 주가가 하락할 때도 한 번에 쭉 하락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중간중간 상승을 주면서 하락이 크게 이어지잖아요. 상승 역시 마찬가지로 한 번에 쭉 상승이 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상승 하락 이렇게 주면서 쭉 이어진다는 거죠. 지금 어떻다? 더 크게 상승하기 위해서 잠깐 일시적인 조정이 나오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는 게 일단 정확합니다. 자, 여기서 전제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렇게 급등을 시키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재료가 소멸이 됐냐 안 됐냐 이거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지켜봐야 됩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려서 오늘
번째 경고딱지 해제 여부,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재료 먼저 말씀을 드린 다음에 순차적으로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재료가 왜 끝나지 않았냐, 이 재료가 이 주가에 왜 더 올라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정확히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일단 이제 펩트론이 어떤 걸로 올랐죠? 일단 볼게요. 자, 보시면 코스닥 악몽 이겨낸 비만 당뇨 기술 수출 기대감인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시해야 될 부분은 PT403이라는 거, 그리고 세계 최초, 이 두 가지의 키워드가 어떻다,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봐야 돼요. 왜? 재료가 끝났나 시작인지를 봐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GLP-1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낯설 수 있어요. 제가 이거 오늘부터 낯설지 않게 굉장히 이해가 쉽게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뇨 환자들이 경구 투약으로 조절이 불가해. 그럴 때 어떻게 되죠? 혈당을 낮춰줘야 되잖아요.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이 GLP-1이 어떤 거다? 인슐린 분비가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고, 이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의 베타세포의 증식을 유도합니다. 이게 이래서 비만이나 당뇨 두 가지의 효과를 한 번에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봤을 때 GLP-1 굉장히 대단하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얘가 한 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유일한 문제점인데 그게 방광기라는 겁니다. 이 방광기가 뭐냐? 이것 때문에 어떻게 투약 횟수를 굉장히 높여야 돼요. 당뇨병 환자들한테 투약 횟수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것은 어떻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이러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게 뭐다? 바로 PT403입니다. 어떻게? 짧은 방광기, 이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런 만큼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이 기술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눈여겨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제약사랑 어떤 거 작년 정도에 MTA라는 걸 체결을 하게 됩니다. MTA가 뭐냐면 물질 이전 계약이라고 하는 건데, 기술 이전 적합성 평가 정도를 보는 거예요. 자, 이때까지만 해도 이게 22년도 12월 22일이었죠. 주가가 어떻게 급등을 안 합니다. 자, 지금 펩트론의 주가를 보면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오랫동안 거의 1년에서 2년 넘게 바닥을 기면서 계속 횡보를 해왔어요. 자, 이거는 뭐다? 철저한 매집이다. 얘들이 매집으로 공들인 거를 어떻게 2, 3년이다. 2, 3년 동안 매집이 진행된 거를 이렇게 짧게 급등을 시키고 끝낼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급등이 시작된 거는 한 가지 텀싯이라는 게 발생이 되면서입니다. 텀싯이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거다? 가계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전에 그냥 물질 이전 적합성 평가 정도만 했던 게 이제는 글로벌 제약사랑 가계약까지 체결이 온 겁니다. 가계약이라는 게 뭐죠? 본계약 체결 전에 최종 단계로 여겨지는 현장 실사입니다. 아시겠죠? 본계약 이전에 합의문 작성 전에 세부 조건을 협의하는 단계예요. 우리 옛날에 그 폴란드 기억나시죠? 폴란드 장갑차 현대로템 혹시 기억나시나요? 얘네 가계약 맺었는데 그 가계약이 어떻게 됐죠? 결국은 본계약이 됐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팩트로 가계약 맺었다는 건 어떻다? 이변이 없는 한 본계약까지 맺을 거다라는 거고, 본계약이 어쨌든 성사가 됐나요? 실패가 됐나요? 두 개 다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뭐죠? 재료가 살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료 소멸이라는 거, 이거는 뭘 얘기하죠? 본계약 성공했다. 결국 몇 조 단위 수출 성공이라는 게 나왔을 때가 결국 재료 소멸인 거고, 이 재료 소멸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 주가는 급락을 한다. 임원들 꼭대기에서부터 주식 던진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펩트론 아직 본계약이 안 됐다. 주가라는 게 어때요? 성공이 되고 나서 오르던가요? 아니죠. 이 주가라는 거 항상 성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몇십 조에 대한 수출 기대감으로 오르는 게 바로 주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어떻게 되죠? 결과가 나오면 급락을 하는 거고, 이 성공 결과에 대한 특히 그 매출 캐파가 굉장히 높을수록 이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겁니다. 펩트론은 어떻다? 지금 아직 그 단계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당뇨병만 예를 들게요. 22년도 시장 규모가 얼마죠? 30조 원입니다. 28년도 시장 규모가 85조 원까지 어떻다? 늘어날 전망이에요. 아시겠죠? 30조에서
45 정도 늘어날 건데 앞으로 어떻게 더 많이 늘어날 거다. 왜? 당뇨병이라는 것 자체가 평생 갖고 가야 될 질병입니다. 코로나처럼 일시적으로 끝날 게 아니에요. 연령층이 예전에 50대, 60대 일어났던 게 어떻게 되죠? 40대에서 50대, 지금은 30대까지도 발생이 되고 있죠. 그럼 어떻다? 시장 규모는 늘어난다. 이 시장 규모에 대해서 전체 점유율 100%는 당연히 못 먹겠죠. 50%도 못 먹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5%만 먹는다 하더라도 이거 시가총액으로 계산했을 때 어떻다? 펩트론은 더 올라야 된다. 하지만 얘네가 뭐라고 얘기했죠? 이 당뇨뿐만이 아니라 비만에도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비만 관련된 시장까지 포함이 되면 어떻게 1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관측이 된다라는 겁니다. 비만 당뇨 합해서 100조 원이 넘을 거라는 관측, 여기에 대해서 얘네가 점유율 10% 이하로만 한 자릿수의 점유율만 가져가더라도 시가총액은 어떻다? 더 올라야 된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얘네가 오르고 있는 건 뭘로만 오르고 있죠? 이 PT403이라는 걸로만 오르고 있어요. 근데 얘네는 두 가지의 게임 체인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건 아직도 오픈이 안 됐어요. 주가 반영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PT105라는 거고, 하나는 어떤 거다? 이 프리샌딘이라는 건데, 이 PT105가 뭐죠? 전립선암 치료제 복제약입니다. 자, 우리가 전립선암 치료제로 가장 유명한 데가 어디죠? 자, 글로벌 제약사 다케다라는 거예요. 다케다의 루프린인데 이 복제약이 아직 국내에 없고 선진국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복제약에 대해서 얘네가 최초가 될 수가 있다. 이게 게임 체인저 원이 될 거다라는 거죠. 복제약이라고 해서 별거 아닌 것 같죠. 예시로 하나 말씀드리면 프로페시아라는 거 남성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프로페시아가 뭐죠? 탈모약이죠. 탈모약에 대해서 어떻게 복제약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는데 지금은 프로페시아를 먹는 사람들보다 이 복제약을 더 맞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쵸? 이거에 대해서 처음 복제약이 나온 거 시장 점유율 굉장히 많이 먹었고 매출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지금 펩트론이 이러한 루프린에 대한 복제약 최초가 되는 거예요. 게임 체인저 플러스 원이 되겠죠. 자, 프리샌드는 뭐냐? 프리샌드 같은 경우는 고혈압에 관련된 치료제인데 이게 지금 이제 미국이랑 이제 유럽 쪽에서 어떻게 독점 판매 자격을 확보를 했습니다.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고 이 펩트론이 어떻게 각각 7년, 10년 동안 독점 판매 자격을 확보했다는 건데 이게 향후 10년간 관련 수익만 5천억 원이 최소 넘을 것으로 전망이 돼요. 아시겠죠? 이러한 부분들도 어떻게 플러스 게임 체인저 2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이 세계 최초라는 거, 세계 최초 플러스 기술 이거 어떻다? 주가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재료이다. 여기 마찬가지로 독점 공급이라는 거 어떻게 두 번째로 가장 강력한 재료이다. 자, 얘는 그럼 벌써 재료가 3개가 있습니다. 이 3개가 어떻게 대박 날 만한 다 재료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또 시장 수급이 굉장히 좋게 되고 있어요. 어떻게 2차 전지 이 수급들이 지금 어디로 몰려가고 있죠? 2차 전지 수급들이 지금 약간 제약 바이오 쪽으로 어떻게 수급이 조금씩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쵸? 그 증거가 뭐죠? 자, 오늘 어때요? 자, 오늘자 8월 3일 날 강세인 종목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왔습니다. 초전도체 이거 뭐죠? 2차 전지죠. 자, 나머지 뭐예요? 진단키트, 코로나 이거 바이오주의입니다. 아시겠죠? 여기 이것도 바이오죠. 백신도 바이오. 자, 어쨌든 얘네가 진단키트 코로나가 아니라 이 진단키트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바이오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최근에 상한가 가는 종목, 급등하는 종목들 어떤 거 초전도체 아니면 바이오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 펩트론이 어떤 종목이죠? 제약 바이오 회사이고 제약 바이오 회사 중에서 다른 것들과 다르게 실질적인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펩트론이 지금 어떻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자리들 보이시죠? 굉장히 바닥권에서 길게 횡보하고 있는 자리 이게 무려 2년에서 3년이었는데 얘네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신약 개발을 준비를 해왔던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한 번에 웅축됐다가 이제서야 막 폭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직 폭발이 끝나지 않았다. 지금은 수면 위로 어떻게 잠깐 올라온 단계다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지금 이 자리
종목들이 아직 여기에 어떻게 이 최고점 대비 아직 반 정도밖에 안 온 거예요. 근데 어때요?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더 폭발적으로 늘어났잖아. 이 말은 뭐다? 이 최고점 4만 원 넘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처음에 이 상승 시장 파동 자체가 굉장히 높았어요. 이게 이제 1파입니다. 상승 1파보다는 어떻게 상승 3파가 더 많이 가고 상승 3파보다는 상승 5파가 더 많이 간다. 그 이제 시작 단계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주가가 흔들린다고 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어쨌든 펩토론에 관련된 자료들 그리고 실시간 대응적인 부분들은 제가 이제 이쪽 번호로 이제 문자를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다 무료로 이제 공유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펩토론이 오늘 어떤 날짜랬죠? 경고 딱지 해제 여부가 결정되는 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8월 3일 오늘이죠. 어떻죠? 1번, 2번, 3번 모두 해당되지 않을 때 경고 딱지가 해제가 됩니다. 뭐 투자 주의 정도로 가겠죠. 자, 어쨌든 1번이 34,080원이고 2번이 31,700원이에요. 자, 이 말은 뭐다? 오늘 경고 딱지는 해제가 된다. 뭐 투자 주의 정도로 떨어지겠죠. 자, 그 말은 뭐다? 자, 여기서 매물 소화 할 만큼 더 할 거야. 하지만 이 기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고 있어. 그렇지만 오래 매물 소화를 했고 우리가 투자 경고 딱지를 뗀 만큼 다시 급등이 나올 때는 지금 이거보다 이 이상으로 더 많이 갈 거야 라는 거를 얘네가 어떻게 암시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위해서 어떻게 이 박스권 내에서 지금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거고 경고 딱지를 뗀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경고 딱지에서 안 떼고 위험으로 가. 위험으로 가면은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뭐냐? 더 빠르게 최고가를 찍는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대신에 이제 위험 위에 경보 단계가 없죠. 경보 단계가 투자 주의 경고 이제 위험으로 가요. 위험 위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 딱지까지 가면은 얘네들이 어떻게 그 다음번에는 해제를 시켜요. 해제를 시키려면 어떻게 주가 급락이 무조건 몇 번 더 나와야 됩니다. 얘네는 그 과정을 어떻게 거치지 않는 대신에 어떻게 딱지를 떼는 대신에 그 투자 위험 단계를 조금 더 오래 끌고 가면서 더 주가를 많이 급등시키겠다라는 의도를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그런 게 있어요. 이제 팍트론이고 어떤 종목들 간에 이게 그 세력들 같은 경우는 이 개인들을 다 어떻게 태우면서 이렇게 계속 끌고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개미들을 떨구면서 가는 게 세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주가가 언제든지 여기서는 오를 것 같은데 하지만 주가를 급락시킬 수도 있습니다. 주가가 더 급락될 것 같은데 할 때 기가 막히게 급등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다 이 펩트론에 대해서는 항상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다. 주가가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올라갔어. 올라가는 거 더 올라갈 거 알아. 하지만 약간 이 단계에서 3분의 1 혹은 2분의 1까지 왔으면 이때부터는 얘네가 주가를 흔드는 게 굉장히 심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고점마다 어떻게 절반이라도 일부라도 차익 실현하고 다시 저가 왔을 때 절반 매도했던 거 다시 비중 채우고 이러한 부분들을 반복하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직장인들은 본업이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대응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주식을 실시간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이게 본업이니까 이러한 부분들 제가 다 무료로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필요하실 경우에 이제 펩트론이라고 문자 주시면 이러한 대응 방안들, 대응 자료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하루하루 특이사항이 있을 때 제가 다 문자로 개별 답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서 경제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유튜브 종목 대응방 요거를 이제 무료로 실시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는 영상을 촬영을 하고 그리고 편집을 하고 그리고 업로드 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독자분들이 이거 항상 퇴근하면서 보는데 사실상 주가가 요즘에 급등락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장중에 약간 좀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렇게 장중에 실시간 대응방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독자분들이 40대에서 60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러한 방에 입장이 힘드신 분들은 제가 여기서 종목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를 계속 어떻게 단체 문자로 복사 붙여넣기로 실시간으로 똑같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매집주 위주로 진행을 합니다. 두 번째는 당일 단타를 진행을 하고 세 번째는 이제 오늘 종목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종목에 관련된 브리핑 혹은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일단 당일 단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뭐 이제 날짜 조작이 없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직접 스크롤을 올리고 내리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8월 3일이죠. 뉴스 링크 띄워드리고 8시 53분에 모비스라는 종목을 시장가로 주문을 넣습니다. 자, 이날이죠. 시가가 어떻게 3,685원이 체결이 됐습니다. 자, 9시 4분에 제가 4,500원 시장가 전후로 또 매도 사인을 이렇게 보내드려요. 자, 근데 매도 주문 나가자마자 상한가 VI가 걸렸습니다. 자, VI 풀리면 체결될 거다. 시장가 주문을 넣어 놓으라 라고 말씀드리고 9시 6분에 제가 또 이 종목을 왜 나갔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장 트렌드는 항상 따라가야 된다. 가는 놈만 가는 장세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비스가 초전도체 종목이라 제가 오늘 당일 단타를 진행을 한 겁니다. 자, 어쨌든 VI가 풀리면서 4,600원 거의 상한가 언저리에서 체결이 되고 24% 당일 단타 수익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매일 이렇게 단타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모비스뿐만이 아니라 제가 인벤티지랩도 얼마 전에 나갔었죠. 아, 여기 보시면 이제 인벤티지랩 이 날도 어떻게 8월 1일 날 똑같이 8시 55분에 나갑니다. 8월 1일이 언제야? 이날이었어요. 시가 17,490원 8시 55분에 주문을 넣었으니까 시가에 체결이 되죠. 시가에 체결되자마자 어떻게 상한가가 갔습니다. 그래서 9시 8분에 상한가 VI로 제가 수익 매도를 했고 상한가로 체결되면서 또 13% 수익을 봤어요. 자, 이게 어떤 말이냐? 제가 당일 단타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9시 이전에 제가 종목 주문을 넣습니다. 8시 50분부터 보통 8시 55분에 어떻게 매수 사인이 나가요. 그럼 어떻게 되죠? 9시에 시가에 체결이 되죠. 시가에 체결이 되자마자 이렇게 바로 급등을 할 때 5분 만에 혹은 10분 만에 아무리 늦어도 9시 반에 체결이 되고 나옵니다. 현재까지는 대부분 9시 5분에서 9시 10분 사이에 체결이 됐어요. 이제 왜 이렇게 진행이 되냐면 이 40대에서 60대 분들은 내가 뭐 10시, 11시, 1시 이렇게 장중에 단타가 나가면 사실상 잡지를 못합니다. 이 매수 사인을 어떻게 계속 이제 실시간으로 기다릴 수도 없는 거고 매수 사인이 나가자마자 종목이 튀기 때문에 어떻게 나는 매수 체결 안 되는데 벌써 매도 사인이 나와. 이러한 현상을 제가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딱 약속의 시간 9시 이전에 8시 50분에서 55분에 무조건 딱 한 개의 종목만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손이 느린 40대에서 60대 분들 혹은 직장인 분들도 어떻게 8시 50분부터 딱 5분에서 10분만 대기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대기 타는 것도 급하게 주문 넣을 필요도 없죠. 장이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냥 시장가로 주문을 넣으면 되는 겁니다. 언제 팔아야 될지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날 가장 종목이 강할 만한 종목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까 이런 것처럼 시가가 체결되자마자 바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로만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단타를 어떻게 계속 진행을 하고 있죠. 여기 보면 모비스, 인벤티지랩, 뭐 지니너스, 신풍제약, 여기 뭐 LS 네트워크스, 뭐 LS, 진바이오텍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LS 네트워크스라는 종목도 잠깐 보면은 어떻게 되죠? 이 날이 날짜를 보면은 여기 7월 27일이라고 적혀 있어요. 7월 27일이 언제다? 7월 27일이 이날이었다. 시가에 5,060원 체결되고 상한가 갔죠. 그 다음에 또 상한가 근처까지 갑니다. 지금 어떻게 벌써 당일 단타로 들어간 게 벌써 수익률이 거의 100% 가까이 되는 거죠. 자,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제가 당일 단타 하루에 하나의 종목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당일 단타를 만약에 뭐 3개에서 4개를 나간다고 쳐. 그럼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한두 개가 만약에 손실이야. 나머지 한두 개는 수익이야. 수익 난 거는 다행인데 손실된 종목들은 대부분이 손절을 못해요. 끝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 마이너스 폭이 커집니다. 저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당일 단타는 딱 하나의 종목만 들어갑니다. 하나의 종목을 들어가서 수익이든 손실이든 무조건 당일에 매도를 하고 나와요. 그게 언제다? 9시에서 9시 30분 전이다. 아무리 늦어도 10시 이전에는 어떻게 주가를 손실이든 수익이든 무조건 매도를 합니다. 제가 종목을 한 20개 나가면 그 중에 한두 개 정도가
주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 정도의 손절이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도 어쩌다라는 거. 자, 여기 제가 이렇게 써드렸는데 제가 지금 방금 이렇게 검색으로 보여드린 내용이죠. 조작이 없다는 거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가온칩스, 진바이오텍, LS 다 똑같죠. 자, 어떻게 9%에서 10%. 오늘 같은 경우는 24%의 수익 청산했습니다. 날짜 보시면 7월 21일 날 매수, 7월 21일 매도. 다 당일 매도죠. 매수 제시 구간이 언제다? 장전 시장가 다 9시 장 시작되기 전이라는 겁니다. 당일 단타는 제가 어떻게 하나의 종목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손실이든 수익이든 다음날 당일 단타를 준비해야 돼서 어떻게 40대에서 60대 분들도 손절 사인이 나가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손절하고 나온다. 왜? 수익금이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근데 제가 웬만하면 손실이 잘 안 나요. 그만큼 딱 시가 체결되자마자 주가 그 종목이 급등할 수 있는 종목, 이거 제가 전문입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당일 단타 외에도 매집주라는 종목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수익이든 손실이든 다 이렇게 투명하게 오픈을 해드리는데, 자, 매집주에 관련된 부분,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이석영 TV 제가 운영하고 있죠. 이게 매집주입니다. 매집주 같은 경우도 뭐 6월 9일에서 6월 15일 매도, 뭐 6월 22일에서 7월 21일 매도. 매집주가 막 2달, 3달 걸리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통 한 달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2주에서 3주에서 혹은 뭐 길어봐야 한 달 전후에 어떻게 수익률 30%, 40%, 80%, 340%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자, 제가 6월 9일부터 이석경제TV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영상 찍어 드리는 것들, 매수 사인 나가는 것들, 손실 난 것만 올리는 게 아닙니다. 자, 손실 난 것까지도 제가 어떻게 투명하게 오픈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게 유료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제 돈을 안 받고 이제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 오로지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만 진행하고 있는 거라서 사실상 투명하게 오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매집수 나간 것들 잠깐 보여드리면, 이것도 제가 조작이 없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직접 검색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가장 핫했던 종목, 동훈 아나텍이라는 종목을 제가 6월 22일에 이제 이렇게 이제 사인이 나가죠. 6월 22일에 시황 브리핑 올려드리고 이제 뭐 아까 우린 BTS 이걸로 손절했죠. 그리고 이제 동훈 아나텍 장중에 1시 48분에 12,800원에서 12,300원 나갑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다? 이러한 자리이다. 지금 보시면 저가 12,290원, 종가 13,000원, 체결이 될 수밖에 없죠. 매수가가 딱 맞아 떨어집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때가 최적의 매수 타점이었다. 자, 이날 제가 이석영 TV에 처음으로 6월 22일 날 동훈 아나텍 영상 올려드렸어요.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자, 밤에 문자를 주신 분들은 어떻게 다음날 제가 똑같이 오전부터 문자를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 보내드립니다. 자, 보이시죠? 시가 12,860원, 그리고 저가 12,110원, 종가 12,300원. 가격이 딱 떨어지죠. 문자 주신 분들은 이 최하단에 매수 주문을 걸어놨어도 체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급등이 될 때 제가 매수가 들어가지 않아요. 당연히 단타와 마찬가지로 매집주 역시도 직장인들이 어떻게 편하게 그냥 매수 주문 넣어놓고 볼일 보다 보면 체결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종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종목이 어떻게 5배가 넘게 갔다. 5배 넘게 간 것도 제가 전량 매도가 아니라 중간에 절반 매도로 어떻게 여유 있게 수익 봤으니까 남은 비중 끝까지 끌고 가보자라는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 날짜가 여기 6월 28일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쭉 6월 28일 날 이제 뭐 모닝 브리핑 드리고 간단하게 현대로템 절반 이제 보유하는 거에 대해서 중간 브리핑 쭉 드린 다음에 동훈 아나텍 여기 비중 절반 100% 넘게 차익 실현합니다. 보시면 고가가 29%, 종가가 마이너스 7%죠. 오후가 아니라 오전에 매도했다는 건 이때 어떻게 상한가 근처에서 매도를 했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29%까지 올린 게 당일날 마이너스 7%까지 빠져. 그러면 야, 너가 이런 자리에서 매도 안 했는데 네가 전문가라고 할 수 있어? 주식 잘한다고 할 수 있어? 이런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고점에서 100% 넘게 수익을 보고 남은 비중 끌고 가자라고 해서 끌고 가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절반을 크게 수익 봤으면 남은 비중을 편안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는 거죠. 이제 동훈 아나텍뿐만이 아니라 뭐 이제 STX라는 종목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한 종목들이 어떻게 여기 보시면
미리 이제 관심 종목 브리핑 드리고 매수 사인은 6월 16일에 나가죠. 6월 16일 9시 13분에 나갑니다. 6월 16일이 지금 이런 자리예요. 그쵸? 매수가랑 지금 종가가 9,290원입니다. 매수가가 얼마죠? 9,150원에서 8,810원, 저가가 8,950원. 또 정확하게 체결이 될 수밖에 없는 가격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 어떻게 80% 급등을 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매집주 종목들도 꽤 많이 수익을 봤어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이런 내역입니다. 제 거 이제 이서경 TV 보시면은 제가 종목을 막 2, 30개 혹은 10개에서 20개 마구잡이로 찍어내고 이 중에 한두 개 오르는 것만 가지고 제가 계속 울거먹지 않아요. 한두 종목이 수익이면 뭐합니까? 15개에서 뭐 10개가 손실이면은 이거는 실력이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진행을 안 한다. 매집주 자체를 어떻게 2개에서 3개로만 진행을 합니다. 자, 남는 현금 비중은 어떻게 당일 단타로만 진행이 되고 있다. 이 매집주 두세 개에서만 어떻게 비중을 크게 넣고 남은 현금들 당일 단타로 계속 수익을 보고 있는 게 제가 매매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 제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제가 투명하게 서버 일지를 항상 이렇게 오픈을 해 드리고 있어요. 투명하게. 자, 이렇게 정직하게 진행하는 이유는 이 구독자분들한테 어떻게 도움이 되시라는 마음에 혹은 제 구독을 눌러주시고 이거를 오래 유지해 주셨다는 마음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당일 단타는 내일도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매집주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조금 진행을 미루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최근 시장이 가파르게 빠지고 있죠. 지금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을 때 굳이 새로운 종목을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죠. 시장이 하락하다가 저가를 찍고 다시 반등 기조로 갈 때 이 최저점에서 가장 싸게 비중을 많이 담기 위해서 제가 매집주를 잠시 중단하고 당일 단타로만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일 단타 같은 경우도 제가 여기 보시면 하루에 한 번씩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한 번씩 쉴 때가 있어요. 왜? 99%의 확신이 없을 때는 어떻게 그냥 넘깁니다. 이때가 8월 1일이면 8월 2일이죠. 8월 2일에 제가 당일 단타 안 나가는 이유도 다 말씀을 드려요. 그런 식으로 정말 확신이 드는 종목들만 매집주든 당일 단타든 진행을 한다. 이 말이 뭘까요? 결국 구독자분들은 현금이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을 다 조절을 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나는 네가 사라는 거 영상에서 혹은 문자로 주는 거 이게 실시간 초대 링크 주는 거 다 샀어. 근데 나는 이미 더 살 돈이 없는데 너는 종목을 계속 추천해. 이것만큼 짜증나는 게 없어요. 그쵸? 현금 비중, 주식 비중 맞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종목 추천을 했으면 그 종목이 수익 나고 다른 종목을 교체를 해야 되는 거지. 이 종목은 물려있고 지금 다 물려있는 상태인데 종목 추천 계속 나가면 열받죠. 자기가 매수되지도 않았는데 이거를 갖다가 수익 매도 사인 나가거나 올랐다고 자랑하면은 그것만큼 열받는 게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집주는 두세 개만 진행을 한다. 자, 1번 매집주를 원하면 이쪽 번호로 매집주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관련해서 문자를 드리고요. 2번 당일 단타를 제가 하루에 한 종목만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한 부분이 원한다. 이쪽 번호로 2번 당일 단타 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지금 제가 종목 브리핑 드렸던 것처럼 이 종목에 대한 실시간 대응이나 자료 혹은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면 3번 종목 상담이고 종목명을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4번은 나는 이런 초대 링크에 들어오고 싶다 하시면 초대 링크라고 문자 주시면 돼요. 자, 필요한 부분들 문자를 주시면 제가 전부 다 확인하는 대로 답장을 드리는데 저는 돈을 안 받고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서경제TV에 구독을 눌러주셔야 구독된 거 확인하고 문자를 드립니다. 자, 먼저 들어와 보시고 정말 좀 별로다, 나랑 안 맞다 싶으시면은 구독을 빼고 나가셔도 괜찮아요.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자, 이거 최근에 장이 굉장히 힘든데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리스크 있는 종목은 피해가고 어떻게 시장 강한 종목들은 골라서 수익을 봐야 됩니다. 시장이 하락해도 갈 놈은 가고요. 시장이 하락해도 수익을 볼 사람은 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굉장히 신경을 써서 도와드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